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오히려 개투하기에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아파트 투자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것을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동영상 콘텐츠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절대 투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혹시 폭을 넓힌다면 1주택자인데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으로 갈아타기 22평에서 27평으로, 27평에서 32평으로, 32평에서 37평, 30평에서 49평, 이렇게 지금 5단지 내에 있는 여러 평수에서 더 좋은 아파트로, 입지가 좋은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동영상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시장 경기가 말도 아닙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코로나19에 발원지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 환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V자 반등, 이렇게 경기가 중국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V자 반등으로 돌아섰습니다. 완전히 2분기, 3분기, 4분기에 V자로 경기가 확연하게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K자 유형이 나올 거라는 어떤 우려가 있습니다. K자, 그러니까 V자가 아니라 K입니다. K. 그러니까 K니까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죠. 빈익빈, 부익부 어떤 갈등, 양극화가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졌습니다. 그동안 살기 어려웠었던 빈곤층, 영세민들은 더 수익이 더 줄어든 반면에 화이트 칼라를 비롯해서 언택 시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화이트 칼라, 그리고 전문 직종들은 더 수익이 늘어나는, 그래서 점점 이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잡히기 전까지. 그러면 이 K자 반등의 이 거점은 뭐냐 이거예요. 이 기준이 되는, 위로 올라가는 사람과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의 이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저는 아파트 소유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해서 내 소유로 아파트를 만든 사람과 올라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양극화되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2030 세대가 40대보다도 훨씬 더 아파트를 많이 패닉 바잉이라고 했다고 기사들이 많이 뜨지 않았습니까? 저는 패닉 바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열정 바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빨리 전세 끼고 아파트에 투자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얼마나 뛰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가장 많이 오른 37평, 4단지, 5단지 37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번 연초에는 5억 선이었습니다. 매매가가 5억이었어요. 전세가가 3억 5천이었습니다. 1억 5천이었으면 투자할 수 있는 거였죠. 그죠? 내 돈 영끌해서 1억 5천을 투자하면 5억 5천짜리 5억짜리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37평. 그런데 이게 올해 들어서 매매가가 막 굉장히 가파르게 막 우상향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냐면 좋은 층, 좋은 동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6억 5천이 되었습니다. 5억에서 6억 5천이 됐으니까 1억 5천이 뛴 거죠. 그죠? 이게 매매가 위에 있는 게 매매가고 이게 전세가였었습니다. 3억 5천이었다라고 했죠. 그죠? 5억 선이었을 때. 그런데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뒤로 이 전세가가 막 치고 올라왔습니다. 매매가가 6억 5천인데 이게 어디까지 치고 올라왔냐면 지금 5억 선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갭이 1억 5천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된 거죠. 그죠? 1억 5천 투자면 지금 좋은 아파트를 37평 이 백마마을에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게 3억 5천이었을 때는 꿈도 못 꾼, 그죠? 이 갭 차이가 너무 커서. 근데 지금 다시 이게 5억으로 올라왔고 6억 5천으로, 이 5억으로 올라왔다는 건 올 초에 매매가예요. 그죠? 매매가가 순식간에 전세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갭 차이가 1억 5천밖에 없으니까 혹시 연끌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이런 데 투자를 했다는 거죠. 서울뿐만 아니라. 물론 이거보다 더 작은 평수 27평, 32평 같은 경우 1억 선에서 투자가 가능하고 그보다 작은 22평 같은 경우는 5천 선에서
투자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3억대에서 이제 22평 매매가가 형성이 되는데 2억 5천까지 전세가가 치고 올라와서 5천만 원이면 100만 마을에서도 22평 내 아파트를 구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 3억이 없어서 들어올 수는 없지만 전세가가 이렇게 치고 올라왔으니까 2억 5천 전세 든 사람에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죠? 내가 5천만 원 투자해서 내가 사놓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들어올 걸 대비해서. 그럼 열심히 일을 해서 목돈을 모아서 나중에 이제 내 집 이제 들어오면 좋겠죠. 그죠? 지금 당장 들어올 수는 없더라도. 이렇게 해서 내 집이 생기면 뭐가 좋으냐면 이 아파트 가격이 적어도 중소기업에 그 다니는 사람들의 연봉만큼 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뭐 월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1년 단위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수도권, 서울 수도권 아파트는 최소한 뭐 30평대 이상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0평대 이상은 확실하게 중소기업에 다니는 일반 직장인들만큼 번다는 거죠. 그러니까 K자로 경기가 이제 흘러갈 텐데 내가 집을 사서 아파트를 사서 반등할 것이냐 아니면 더 추락할 것이냐 이거는 뭐 여러분의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면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이 언제까지 오를 것 같느냐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창릉 3기 신도시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창릉 3기 신도시 입주 때까지 내년에 1600세대 뭐 선분양 한다고 하잖아요. 선분양 아파트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1600명은 그럼 구제 됐다고 합시다. 나머지 수십만 명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대책이 안 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속 지금 전세 대란이고 전세가가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 전세가 많이 이 시중에 물량이 나오도록 뭐 배려하지 않는 한 이 대란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근거로 제가 2030을 한번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감정원 아파트 매입자 연령별로 현황에 따르면 지금 서울 뭐 경기권 같은 경우에 30대 거래량이 특히 서울 같은 경우 1,790건입니다. 총 거래량이 4,795건에서 37.3%에 해당되는 이건 작년 1월 연령대별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대 매매 비중은 올해 1월 30.4%에서 2월 33% 증가했고 3월 5월 달에는 30.3% 뭐 쭉 이렇게 약간 감소세를 보이다가 그러나 6월에 32.4%, 7월에 33.4%, 8월에 36.9%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분양 기다렸다간 아파트를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살 여력도 없으니까 그냥 패닉 바잉을 한 거죠. 그죠? 저는 물론 뭐 열정 바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연령대별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에서 30대는 작년 상반기 23.4%에서 27.5%로 보통 서울 주택시장에서 큰소리 40대보다도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판이 확 바뀌었습니다. 40대에게 단 한 번도 이리자리를 내준 적이 없습니다. 아울러 2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수세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4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0대 이하 매입 비중을 모두 더하면 41.6%니까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수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을 2030 세대가 사들인 셈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거래량이 급감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2030 세대가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을 계속 증가하는 것은 지금 아니면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 지속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값이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자 젊은 층이 서둘러서 매수에 나서는 것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패닉 바잉, 거의 공황 매수 수준인데 이것이 진정될 기미를 기대했으나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중저가 단지들이 키맞춤을 계속하고 있고 또 집값이 내려간다는 체감은 없고 아이가 없거나 소득이 높은 젊은 층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노리기도 어려워서 집을 사려는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지금 전세가가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갭 투자 미리 아파트를 한 채 사놓는 게 정말 괜찮은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여러분이 행동에 옮기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주택자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아파트 빨리 매수하셨으면 하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갭투가 다시 성행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제 1탄이었습니다. 2탄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갭투가 다시 살아날 것 같다라는 어떤 예측 방송입니다.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경기 인천 아파트 모습이 지금 전주 대비 지금 2020년 10월 마지막 주인데 0.36%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규제 지역인 김포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2.36. 그 다음에 어디가 가장 많이 올랐냐면 고양시 일산 동구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0.75. 또 덕양구가 0.66, 그 다음에 서구가 0.63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전세 가격이 치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매매 가격은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서 서 있는데 전세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좀 적어졌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37평 후반이나 40평대는 1억 5천 정도 갭 차이가 있고 30평대 초반 32평 같은 경우가 1억 갭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27평이 지금 한 6천 정도 되는 것 같고 20평대 초반이 뭐 4, 5천이면 투자 할 수 있는, 물론 이 방송은 앞으로 하는 모든 이 유튜브 모바일 콘텐츠 방송은 다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사두면 나중에 다시 들어와서 살 여건이 되면 들어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세 끼고 아파트에 투자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취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언제 사야 되느냐면 오르기 전 가격에 사야 됩니다. 앞으로 뭐 내년에 하반기에 소사선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다음 달에 11월 7일 다음 달 11월 7일 문산 서울 고속도로도 개통이 되고, 그러니까 오르기 전 가격, 그러니까 11월 7일 되면 또 올라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10월 마지막 주에 사면 오르기 전 가격으로 제대로 공부하고, 공부한다는 게 뭐 유튜브 방송, 신뢰할 만한 유튜브 방송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 백만마을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무주택자라면 투자해 주셨다가 뭐 계약갱신 청구 다 일어나고 3년 4년 뒤에 들어와서 사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평 이상은 1억 5천, 뭐 40평대 이상이면 뭐 2억까지 투자할 뭐 여력이 된다면 그게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뭐 32평대는 1억 선이었고 27평대는 뭐 6천, 많으면 이제 7천, 20평대 초반이 이제 4, 5천 들었는데 어쨌든 오르기 전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사라는 거죠. 소사전이 들어오거나 GTX가 개통되면 엄청 많이 올라 있겠죠, 그죠? 그때 가격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지금 사면 나중에 많이 오를 거라는 거죠. 이 입지라는 것도 참 중요한데 아파트 위치, 입지, 뭐 교통 여건이라든가 교육 환경이라든가 여기 뭐 공교육, 사교육 다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환경, 이 환경은 뭐 저도 서울에 살아본 적이 있었는데 다시는 서울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여기가 일산 동구 특히 백마마을이 전국 살기 좋은 도시 뭐 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들어오면 아이들이 고3 졸업할 때까지 거의 안 나가는, 그러니까 뭐 사교육 학군도 좋으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파트 위치도 역시 중요한데 주변에 뭐 쇼핑센터라던가 아니면 맛집, 여기 애니콜 같은 경우 참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대학병원 같은 게 여기 굉장히 많이 널려 있고, 그래서 입지가 참 좋다라는 것을 이게 27년 동안 갖고 오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 실지 아파트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산책길이 이런 좋은 환경이 마련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설사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올랐다 해도 투자하는 게 좀 맞다라고 봐요. 우상향으로 아파트는 계속 오르는데 95%가 오르고 5%가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그 5% 떨어진 그것도 뭐 여러분이 알고 있던 IMF나 리먼 사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떨어진 거죠. 그럼 95%가 오르고 5%가 떨어지는데 그건 오른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오른 거죠. 그죠? 지금 계속 23번째 뭐 24번째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23번째 대책 나올 때마다 조금씩 떨어져서 다시 반등했어요. 그죠? 그건 떨어진 게 아니죠. 올라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좀 올랐다라고 생각되어도 저는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뭐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전세 끼고 투자를 하시면 어쩔 수 없이 오랜 시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한 5년 정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5년 뒤에 판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구에서 공격이 최선의 수비라고 하는 것처럼 개투자는 공격적이고 과감한 행동으로 옮기는 거, 지행합일. 내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생각을 실행에 옮겨야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무주택자라면 한번 실행에 옮길 가능성 한번 키워오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 자금이 클수록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로얄동에 로얄층에 그러니까 로얄 마을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갭 투자 자금이 클수록 좋다는 거. 아파트 평수도 클수록 좋습니다. 앞으로는 중대형이 희소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안 짓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중대형 평수에 저는 49평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2평이 몇 천만 원 오를 때 몇 억이 오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뭐 한 1억 5천, 2억 선이면 37평, 49평대까지 아주 다양하게 과감하게 좋은 아파트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전세가가 올라가야 지금 투자하기가 좋은 시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세가가 지금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뭐 시장에 나와 있는 거 아까 보니까 22평 하나, 저기 3단지 31평 하나, 뭐 그렇게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또 2단지에 하나. 그러니까 거의 없단 말입니다. 전세가가 치고 올라갈 때 투자하시는 게 전세 끼고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에서 지금 갭투 적기니까 혹시 무주택자라면 지금 투자하면 앞으로 아파트로 인해서 많은 자산 가치 상승을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니까 지금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뭐 어제 가격, 작년 가격 생각하면 안 되고 내일 가격, 내년 가격을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 신축 빌라라던가 뭐 이런 거 다른 거 상가라던가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아파트에 집중. 미래 투자 가치로 가장 높은 게 아파트이니까 실거주 아파트이니까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 때도 좋은 거고 새 아파트 여부보다는 백마마을처럼 좀 오래됐더라도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하시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전세가가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세가가 치고 올라가서 매매가하고 갭투가 얼마 안 되니까 무주택자라면 아니면 1가구 1주택인데 갈아타기를 하실 생각이라면 갈아타기 전략에서는 먼저 사고 내 집을 나중에 파는 게 좋은 효과랍니다. 왜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먼저 사면 조금 싼 가격에 살 수 있고 내 집을 조금 나중에 팔면 오른 가격에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먼저 사고 파는 게 순서이긴 합니다. 정 불안하면 뭐 내 집을 먼저 팔고 이제 옮겨가는 것도 방법이 있긴 한데 그리고 또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초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V자 반등이 앞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지 못하고 계속 이 경기는 최악을 치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자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있는 사람은 자산 가치를 불리기가 좋지만 이게 기준이 K자의 기준이 아파트라는 겁니다. 아파트. 큰 평수일수록 좋고 고가일수록 좋고 로얄동의 로얄층일수록 좋습니다. 뭐 로얄동의 로얄층에 입지도 좋다면 더 금상첨화겠죠, 그죠? 그래서 K자 반등에서 초양극화에서 아파트가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에 투자하지 못하고 계속 나오자가 되면 이렇게 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초양극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서 가난했던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오히려
뭐 전문가라든가 코로나를 피해갈 수 있는 직종, 그리고 부자들은 뭐 거의 개의치 않죠, 그죠?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데 IMF 때도 그랬습니다. IMF 때도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훨씬 자산 가치를 2배, 3배로 늘렸던 기억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 거래일 때 한성부동산에서 무주택자에게 투자 적기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 행주산성 보이죠? 행주산성 멀리 행주산성 보이는데 첨탑도 보이고, 행주산성 바로 아래 코스모스 구경 나왔습니다. 한번 꼭 구경해보세요. 우와, 정말 예쁘죠? 또 고모야? 온통 코스모스 천지입니다. 예쁘네요. 꼭 구경하세요. 가을이 다가기 전에.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꽃,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꽃구경.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하는 노래도 있는데, 꽃이 참 만발하게 피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꽃이 만발합니다. 온통 바다같이 넓게 꽃 구경하는 사람도 많이 있네요. 와, 진짜 예쁘네요. 저 아저씨 저런 저렇게 사람만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11월 9일입니다.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이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갭투 시장이 다시 열릴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 매매가가 굉장히 높게 치솟았어요. 그죠? 올 초 37평 같은 경우 1억 5천이 올랐는데, 그래서 6억 5천까지 이제 37평이 올랐는데, 그게 전제가 3억 5천이었거든요. 그러면 갭 투자 비용이 3억이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5억까지 치고 올라와서 갭 투자 비용이 이제 1억 5천이면 충분히 37평 중에서도 괜찮은 로얄층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기가 예전보다는 좀 더 쉬워졌다는 거예요. 물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투자자들의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1주택자라면 더 이상 이제 아파트에 투자할 수 없어요. 투자하면 할수록 손해이니까 그 바보같이 더 투자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아파트를 사겠다라거나 아니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무주택자이거나 간혹 1가구 1주택인데 이제 갈아타기 좀 더 넓은 평수로 아니면 학군 때문에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대상자들입니다. 지금 왜 이 일산 특히 이 백마마을이 계속 이렇게 초고가로 신고가로 올라가고 있냐면, 서울에서 전세살이를 하는 사람들이 전세가가 너무 치고 올라가니까 더 이상 이제 전세를 못 사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아예 좋아 이제 전철 타고 다닐 각오로 이 일산 백마마을 쪽으로 많이 몰려오는 추세입니다. 아예 와서 집을 사는 사람도 많고 뭐 전세를 밀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서울 난민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창릉 3기 신도시 이제 분양받기 위해서 와서 일단 전세를 살자 뭐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무주택자이고 전세를 끼고 이제 사는 갭투를 많이 이제 망설이는데,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여기는 대폭 하락할 거라고 뭐 폭락론자들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저는
이 창릉 3기 신도시 입주하려면 뭐 5년, 6년 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5년, 26년 대에서 들락말락. 지금 뭐 고양선 예타도 다 통과가 안 됐고 다 빠꾸됐고 그래서 공공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뭐 토지 보상에 대해서 협의한 게 있냐? 전혀 없어요. 오늘 당장 땅을 판다고 해도 25년, 26년에 입주할랑 말랑인데 어쨌든 창릉 3기 신도시에 쫄지 말고 일산 이 구도심, 특히 일산 백마마을 아니면 후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무주택자라면 그리고 갭투 비용이 큰 평수 그리고 갭투 비용이 많을수록 내가 뭐 1억 투자하면 1억 정도 더 나중에 벌게 된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억 은행 넣어봤자 이자가 2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세금 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투자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아파트가 1년에 240만 원만 오르겠습니까? 지금 올해 오른 것만 해도 37평 1억 5천이 올랐는데 1억 5천 올랐는데 앞으로 창릉 3기 신도시 입주까지 5년 6년 그때까지 얼마나 더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무주택자라면 계속 그 주거 난에 시달리지 말고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아파트를 사시거나 아니면 전세 끼고 투자를 하셔서 몇 년 뒤에 들어와서 사실 수 있도록 해 두시는 게 정서적으로도 안정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대형이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22평대가 수천만 원 올랐잖아요. 그죠? 올해? 그런데 37평 같은 게 1억 5천, 49평 1억 5천 정도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대형 평수가 이제 관심의 대상이고 지금 뭐 경쟁률, 분양 경쟁률 장난이 아니죠. 그죠? 심한 데는 뭐 300대 1, 400대 1 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 뭐 창릉 3기 신도시 선분양 기다린다라고 하는데 1600세대 나머지 그럼 그 수만 세대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죠? 1600 빼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지금 사면 오히려 선분양 받는 것보다는 저는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은 언제가 좋느냐?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내년 21년도 이 아파트 전세 시장은 뭐 초대란이겠죠, 그죠? 그럼 지금 저는 우려되는 게 지금 매매가가 이제 좀 정체되어 있거든요. 이제 오를 대로 올랐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이 되면 전세가가 고공행진하다 보니까 전세 살던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는 현상이 지금 실수요자야 시장이니까 전세 살기에 지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매물도 많지 않지만 나오는 매물마다 전세 살기에 지친 사람들이 실수요자로 이제 돌아서다 보니까 실매수를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매매가가 올라가게 돼요. 내년에는 거침없이 하이킥 하듯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바이든이 차기 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고 미중 관계도 이제 좀 약간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대로 가긴 갈 텐데 외국적인 요인이 이제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타결이 되겠죠, 그죠? 한일과 무역 갈등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악재가 많이 사라질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이 일산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아파트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까 무주택자라면 전세 끼고 사시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레버리지 담보대출을 활용해서 50% 나오니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선 효과의 최대 수혜 지역이 바로 이 고양시입니다. 그 유명한 서울 유튜버 같은 경우도 고양시 경기도에서 5개 뽑았는데 고양시가 거기 들어갔어요. 그죠? 저도 이제 고양시가 앞으로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호재들 서부선 얼마 전에 문산 서울간 고속도로 개통된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풍선 효과의 수혜 지역으로 경기도 일산 중에서도 이 백마역 근처 백마마을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대곡 역세권이 개발돼도 바로 급행 한정거장 차인 백마역 이 백마마을이 가장 많이 시장의 영향을 받겠죠, 그죠? 지금 실수요자 투자자들이 특히 30대가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로 왕창 받아서
무리를 해서라도 그들이 투자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요즘 30대 진짜 저는 껴있다라고 봅니다.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세가 폭등과 맞물려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 저는 한시라도 빨리 샀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산 특히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전세가가 이제 고공행진하고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한시라도 빨리 갭 투자하셨으면 하는 무주택자라면 그런 취지로 세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되면 안 좋은데 이렇게 대단히 택지 개발하고 신도시 계획으로 들어오면 도시를 뭐 없애요? 아니잖아요. 그럼 다 듣고 새로 짓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새로 짓는다는 개념이 전체를 다 때려버시고 재개발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주 재개발 난개발되어 있고 구도심이나 이런 데를 재개발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들은 뭐 강남의 노른마 아파트가 그러네, 뭐 목동 이런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거, 다시 건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건축이 40년 넘어도 잘 허락을 안 해줘요. 사용 승인 허가 안 해주고.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이런 경우에는 분당 똑같이 1기이기 때문에 그 수순으로 갈 확률이 많은데 몇 개 단지를 리모델링지 그 단지로 선정을 해서 거기를 하겠죠. 그리고 거기를 하면 여기가 같이 그 이슈를 받는다고요. 그이 본차는 뭐 아무리 오래 가도 이게 뭐 괜찮나요? 어디가요? 아파트가 지은 이 뼈대가 뭐 30년, 50년 가도 그건 괜찮나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건축법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건축하고 어떻게 하면 안 되고 하는 거. 그래서 내력벽이라고 해서 주요 구조부하고 내력벽 그거는 철거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신도시 들어올 때 그래서 지금 여기도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확장을 못하는 게 있고 어느 벽을 건드리면 안 되고 그게 내력벽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기사에서 자꾸 흘리는 게 내력벽 철거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막 흘려요. 리모델링 얘기 같은 거 기사 다루면서. 내력벽을 청구하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리모델링이 다른 데 리모델링이 되고 이런 거 이제 해서 서구의 저쪽에 킨텍스 인근에 보면 그 리모델링 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다 막 조감도도 막 그냥 인터넷에 뿌리고 그런 거 있는데 한 27평이면 33, 4평 이런 정도로 이제 리모델링 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베란다 안 하잖아요. 베란다 없이 그냥 쫙 빼잖아요. 20평대만 해도 하나, 두 개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내력법을 그렇게 그거는 지금 결정할 수 없어요. 자꾸 이렇게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아직 결정된 거 아니에요.